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형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이종선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오늘은 차트를 이제 무시하면서 급등하는 세력주들 공략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거창하죠, 그죠? 네. 차트를 무시하면서 급등하는 세력주.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선주입니다. 차트를 무시하면서 이제 급등하는 게 보통 이제 크게 두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테마주, 대형주에서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형주는 뭐 지금 다루지 않고 있으니까, 개별주하고 테마주 위주로 얘기를 하면 대선주가 보통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차트를 무시하면서 급등 또는 급락하는 건 전쟁주죠. 네. 근데 그걸 이제 돌발 상황에서 이제 가는 거고요. 돌발 상황이 아니라 평상시에 계획대로 가는 게 하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대선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즘에 종목들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랑 좀 다르게 갈 거예요. 이거 못 갈 줄 알았는데 거기서 급등이 나오고요. 이 정도면 끝났겠구나 생각했는데 거기서 또 급등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면 이제 바닥이었다 생각하고 샀는데 더 떨어지거나,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대선주가 차트를 이제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도움들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뭐냐면 차트 잘 보는 법, 이렇게 이해하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수를 띄워놨는데 지수 설명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코스피는 떨어졌지만 코스닥은 올라가고 있죠. 그죠? 네. 코로나가 또 다시 또 이제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그죠? 네.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네. 어디에서 그랬냐면 여기서도 그랬습니다. 네. 이 지점에서. 그때 4월 달에 그때 백신 수급 부족 그래가지고 좀 시끄러웠죠. 네. 지금도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피는 좀 오늘 하락했는데 코스닥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건 아셔야 되겠죠. 지수가 너무 이렇게 머리를 쳐들면 한 대 맞죠. 그렇죠? 네, 원래 머리를 들면 하나 맞는 거예요. 조정원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머리를 너무 바짝 들면 살짝 눌러요. 조정원한 얘기 아닙니다. 또 꾸벅꾸벅 보시다가 조정 온다고 이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이해되셨죠? 조정원한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소리 아니고, 살짝 들면 살짝 누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좀 떨어져도 너무 놀라지들 마시라고요. 네. 자, 여기 광현님도 어서 오시고요. 민희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쪼아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지수 얘기를 별로 안 해도 되니까 저도 편해요. 네. 자, 대선주 저번에 대선주 잘하는 법에 대해서 특강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꽤 됐는데. 그쵸? 네, 대선주 잘하는 법. 그게 어디 잠깐만 있어요. 아무튼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드릴게요. 근데 이게 대선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옛날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얘기했던 핵심이 뭐였냐면 그런 거였어요. 잠깐만요. 제가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여기 있네요. 2달 전에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에 그냥 대선주도 아니고 대선 잘하는 법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유튜브입니다. 여기 보면은 대선 테마주 공략 잘하는 방법 노하우 공개라고 써놨죠. 그죠? 2달 전이에요. 날짜가 4월 2일이니까 3개월 전이에요. 지금 이래 따지면. 그죠? 네. 오늘 7월 1일이니까 3개월 전입니다. 네. 그때 얘기해놨던 거였는데 아마 여기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벌써 3개월이 됐는데, 그죠? 네. 여기에서 제가 이따가 한번 보세요. 네. 4월 2일날 여기 부스TV 쪽에 올려져 있네요. 대선주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그때 특강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기법에 의존하지 마라. 기억하시나요? 네. 기법에 의존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때 왜 그런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대선주는 차트를 무시하면서 가요. 무시하면서 오를 때도 있고 무시하면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차트 기법을 가지고 이제 대선주를 공략하면 네, 성공할 확률은 현저히 떨어지고요.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또 특히 여러분들이 배우신 그 차트 기법은 대부분 이제 거래가 터진 다음에 매매하는 뭐 그런 기법들이에요. 거래가 터진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옛날에 이런 거 참 많이 해봤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바닥에서 이렇게 사는 바닥에서 사서 매매하는 뭐 그런 거보다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효성 OMB.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매매하는 뭐 이런 거. 거래 터지고 나서 이런 데서 매매하는 이런 것만 보통 많이 배우세요. 물론 저한테 이런 걸 가르쳐 달라고 해도 저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네. 저 원래 10년 전에 전문가 처음 할 때 여기서 공략 진짜 많이 했어요. 지금도 100만 원만 주시면 제가 금방 200만 원 만들어 올 수도 있어요. 자신 있다니까요. 네. 근데 이제 회원들이 이제 직장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걸 공략하면은 직장인분들은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추천하는 거죠. 밑에서. 네.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제 어디서 이제 공짜로, 특히 공짜로 이제 주식 매매 기법을 배우시면 보통 차트 기법을 배우시고, 그 차트 기법은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재료가 노출된 상태에서 개인들 바글바글, 그죠? 네. 뭐 토론방 가면 글은 뭐 와글와글 그라고 하죠, 그죠? 네. 막 그런 데서 이제 하는 매매 기법을 공짜로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수익 내기는 어렵고 실수가 많은 거예요. 네. 이런 데서는 단기 매매가 잘 되지도 않지만 어쩌다가 한번 급등이 나와도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 갑자기 급등이 나와서 좀 팔아볼까 고민하는 사이에 그새 떨어져 버리거든요. 예. 급등한 게 오래 유지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별로 안 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도 잘 안 나는 이제 그런 매매 기법, 즉 차트 기법을 배우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하시는 거예요? 대손주 매매를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생하시는 거예요. 자,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우리 낮에 우리 정회원들한테, 라이브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를 여기서 잠깐 해드릴게요. 뭐냐면 대선 차트를 볼 때 여기 보시면 일봉, 주봉, 월봉, 연봉이라고 있죠, 그죠? 그 다음 옆에 보시면 뭐 30초 봉, 1분봉, 5분봉, 10분봉, 20분, 60, 뭐 30분, 60분 뭐 쭉 있어요. 네. 그다음 여기 보시면 무슨 틱 차트라고 돼 있죠. 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 여기에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일 틱 차트는 빼고 얘기할게요. 틱 차트는 뭐 모르겠어요, 이거는. 네. 근데 아무튼 자, 편안하게 들으세요. 여기에서 이제 분 차트 있죠? 분 차트가 제일 짧은 거죠, 그죠? 네. 분 차트를 보는 것보다는 일봉 차트를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덜 속아요. 짧은 차트를 보면 볼수록 더 잘 속고, 이거보다 긴 거를 보면 볼수록 덜 속아요. 그래서 일봉 차트가 더 좋아요. 분 차트에 비하면. 근데 일봉 차트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네. 주봉 차트를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요? 덜 속아요. 누구한테요? 세력한테. 근데 주봉 차트보다 뭐가 좋을까요? 그렇죠. 월봉 차트가 훨씬 보기 좋습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이면서 10년 만에 네, 글씨를 또박또박 쓰고 있습니다. 자, 월봉보다는 이제 뭐가 좋아요? 네, 연봉이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좋은 거예요. 왜요? 안 속거든요.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발음이 잠깐 안 좋군요. 단순할수록 안 속아요. 못 속인다니까요.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더 쉽게 속일 수 있어요. 진짜 복잡하게 뭔지 아세요? 진실과 거짓말을 섞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헷갈리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차트가 단순해져요. 연봉으로 보면은 거의 안 속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속일 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주식을 잘하는, 차트를 잘 보는 순서는 뭐냐면, 분 차트보다 일봉을 잘 봐야 되고, 일봉보다 주봉 차트, 주봉 차트보다는 월봉 차트, 월봉 차트보다는 연봉 차트를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만 오셔도 고수인데 이거를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요.
연봉보다 더 고수는 누군지 아세요? 뭘까요? 아직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해드렸는데 뭔지 아세요? 네, 안 보는 겁니다. 안 본다. 네. 이게 고수인 거예요. 아니,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데 어떻게 속여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네, 7만원만 찍어주시고요. 그쵸? 보지를 않는데 어떻게 속여요? 속일 수가 없어요. 오지를 않는데. 그죠? 네. 뉴스도 안 보시면 여러분들 안 속을 수 있어요. 이게 안 보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걸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위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네. 차트를 보고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최고의 최상 그 클래스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최고의 단계예요. 보고도 무시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최영 장군님이 그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황금을 보고도 무시하는 사람은요. 돌이 아니라 황금이네? 그런 생각이 그냥 가버리는 거죠. 네. 무시하는 거죠. 이게 최고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선주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요? 일봉이고 주봉이고 월봉이고 연봉이고 다 필요 없고 안 봐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죠? 네. 뭐예요? 네. 무시하는 거예요. 차트를 무시하면서 가는데 무슨 매매 기법이 통하겠어요, 이게. 네? 여러분들이 배우신 매매 기법은 대부분 뭐예요? 각종 이평선, 뭐 보조지표 아니면 뭐 필이 뭐예요? 오감이죠. 네. 모는 감정, 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매매 기법이잖아요. 이거 갖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필, 그죠? 네. 왠지 갈 것 같아서, 왠지 느낌 좋아서,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오늘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내일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이 감정에 의해서 매매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 3개월 전에 이제 대선주를 잘하는 방법 그때 특강해 드렸을 때 그 얘기를 먼저 해드렸던 거예요. 차트를 기법에 의존하지 마셔라. 대선주는 차트를 무시한다. 그겁니다. 최고의 난이도거든요. 이게. 그래서 차트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럼 차트가 뭐가 안 맞는다는 얘기일까요? 예. 차트에서도 여기는 잘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못 속여요. 거래량 쪽은 거의 못 속이는데 대신에 여기에 이쪽을 속여요. 그래서 헷갈리게 만들어요. 세력이 매집한 캔들인데 매집한 거래량인데 캔들 쪽을 보면은 팔고 나간 것처럼 생겼어요. 실제로 그래요. 혹시나 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확인했더니 외국인이 팔았어요. 근데 대량 거래 터졌고 캔들이 막 이렇게 10% 눈봉으로 끝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식으로 퍽 때렸어요. 거래도 많이 터졌고요. 근데 외국인이 좀 파는 거예요. 봤더니 기관도 좀 팔았어요. 개인만 샀네요. 그럼 뭐예요? 끝난 것처럼 보이시죠? 네. 근데 그거 아세요? 대선주를 외국인들이 잘 할까요? 물론 하는 외국인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대선주는 거의 이제 세력들하고 개인들끼리 이렇게 치고받는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기관도 좀 하긴 하더라고요. 네, 기관에서도. 네. 근데 이제 대선주 하실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어느 정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너무 거기에서 얽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대선주가 이런 거예요. 차트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 기법을 가지고 대선주를 공략을 하시면요, 득이 되기보다는 독이 됩니다.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점 하나 찍으면 되죠? 독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면 털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차트를 세력들이 만들어주거든요. 나가라고. 어디를 건드리냐면 두 군데를 건드려요. 개인들이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이 배우신 그 공짜 차트 매매 기법 있죠? 거기에 그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예, 한의원님 어서오세요. 네, 장부장님도 어서오세요. 네. 여러분들이 배우신 그 차트 매매 기법의 포인트는 지지와 저항이에요. 지지와 저항. 왜 지지와 저항을 가리킬까요? 지지하는 데서 주식을 사면 싸지 않습니까? 여기가 매수죠. 매수 포인트. 저항은요, 매도 포인트겠죠. 그렇죠? 저항을 뚫고 또 가면 신고가고, 그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지지 여기를 깨면은 뭐예요? 신저점이니까 여기서 손절하라고 가르치죠. 여러분들이 쓰는 거의 대부분의 보조지표, 대표적인 게 볼린저 밴드 이런 거죠. 일목균형표, 그죠? 네. 박스권, 네. 추세선,
그런 거 다 뭐예요? 지지와 저항이죠. 다 뭐예요? 매수, 매도. 네. 요거와 관련된 거의 매매 기법일 거예요. 이름이 뭐 좀 다를 수도 있고 보조지표 활용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 대표적인 게 21선 아닌가요? 20일 이동평균선, 그죠? 이런 건데 세력이 옛날에 다 쓰던 매매 기법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세력이 제일 잘 알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갖고 와서 열심히 수익 내려고 하니까 세력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의 취약점을 제일 잘 알겠죠. 네. 어디를 건드리면 세력, 그 개인들이 손절하는지 다 알아요. 거기를 톡톡톡 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쫓아내죠. 아니면 정고점을 살짝 건드려요. 그래서 내보내요. 자, 요 정도 줄 테니까 나가세요. 그럼 바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5% 10% 수익 나면은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조금 있으면 뒤에 공 하나 더 붙을 수 있는데 5% 10% 먹고 나가는 거예요. 팔았다가 다시 사야지. 네. 한 3일만 참았으면 50%짜리인데 100%짜리인데 그거 먹고 끝나지. 그러고 나서 이제 욕을 하시는 거예요. 팔았는데 올라갔다고, 나를 속였다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거고요. 뭐 이런, 뭐 제가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한 번, 두 번째까지 속이면 속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만 세 번째 똑같은 걸로 속으면 속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속은 사람이. 그렇죠. 네. 생각해 보세요. 이 매매 기법 안 버리시면은요, 대선주 갖고 수익이 안 나세요. 심지어 이 매매 기법 중에는 진짜 제가 조금 더, 이거는 뭐 보태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 네. 김영삼 대통령 때나 저기 전두환 대통령 때, 네. 그때 매매 기법이에요. 그때 매매 기법 갖고 하신 분들 많아요. 되겠냐고요. 지금 어떤 세대인데요, 지금. 세월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그 차트 기법 갖고 지금 대선주를 공략하시면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됩니다. 그래서 경험, 네, 경험을 쌓으셔야 되고 내공, 그리고 맷집, 네, 맷집이 필요해요. 대선주는 차트를 무시하고 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셔야 되고 또 반복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내공, 네, 단련이 돼 있어야 돼요. 딱 보면 장난치고 있군. 딱 보면 이거 위험한데 딱 대번 직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흔들어도 네, 견딜 수 있는 정신적인 맷집, 즉 멘탈이 강하셔야 돼요. 그거는 어디에서 오냐면 기법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투자 자금이 많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네, 경험이에요. 경험이 없으시면 경험이 많은 사람이랑 같이 하시면 돼요. 뭐 한 명, 두 명이랑 하는 것보다 무리지어서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경험이 많은 사람들 팀에 껴있으면 별로 안 힘들거든요. 근데 어린이들 팀에 지금 껴있으니까 여러분 힘드신 거예요. 주린이들이 오늘 또 차트 박살냈죠, 그죠? 어제 강의 들으셨나요?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세력들이 차트를 흔들어놨는데 요즘에는 누가요? 네, 주린이들이 차트를 망가뜨린다고. 어제 들으셨죠, 그죠? 안 그래도 세력들이 차트를 망가뜨리는데 거기에 더해서 네, 누가요? 주린이 분들이 또 망가뜨리는 거예요. 불쌍해 죽겠어요, 진짜. 이분들이 뭐 나쁜 마음으로 그러겠어요, 그죠? 원래 어린이들이 마음이 순수하잖아요, 그죠? 네. 가끔씩 아닌 애들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보시면 어때요? 주린이 분들도 순수해요. 네. 이분들이 뭐 망가뜨리려고 들어오셨겠어요? 조금 이제 소소하게 수익 좀 내보시려고 들어왔는데 불안하니까 이러는 거죠. 애니동률 차트를 다 망가뜨려놨어요. 보세요. 개인들이 생명선으로 여기는 21선이 빨간색인데요. 21선 깨트렸죠. 차트를 좀 아는 사람들, 네, 김옥달님 어서오세요. 네. 여기 양봉 있죠. 여기 밑에도 깨트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차트를 좀 아는 사람들이 보는 지지선이거든요. 여기 깨트렸잖아요. 61선도 깨트렸고 다 깨트렸어요. 그리고 상한가 나온 자리가 여기죠. 그죠? 네. 어디 이제 무료 종목 진단 받으러 가시면 그럴걸요? 여기를 깨면 끝났다고. 여기. 어때요? 건드려놨어요. 살짝. 내일 이거 하나 더 떨어지면 난리 날 거예요. 뭐예요? 차트를 다 붕괴시켜놨잖아요. 개인들이 힘들어하니까 차트를 녹여놓은 거. 이걸 녹였다고 표현합니다. 슥 떨어지잖아요.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서 애니능률을 갖고 있는 분들 마음이 어땠는 줄 아세요? 절대로 안 팔 분위기였어요. 진짜 예전에 우리 왜 그 선산 지키시는 어르신들처럼 어르신 땅 산 좀 파세요. 그러면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절대 못 판다고.
그런 정도였어요 진짜. 여기서 갖고 있는 분들이 그랬다니까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우 많이 올라왔는데 좀 파실 생각 없으세요? 절대로 안 판다고.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분들이 지금 후회해요. 그 말을 들을 걸 그러면서. 왜요? 자, 결론. 애니능률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차트가 망가졌다고요. 누가 망가뜨렸어요? 세력이? 아니요. 개인들이 불안해서. 애니능률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저쪽에 뭐예요? 그 윤석열 테마주의 애니능률이랑 똑같은 게 누구냐면 저기 이재명 테마주에서는 프리엠스예요. 이게 같은 급이거든요. 네. 아파트로 따지면 뭐 10평형대, 20평대, 30평대, 40평대, 50평대 있죠. 네. 그러니까 애니능률을 이제 펜트하우스라고 해볼게요. 네, 펜트하우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테마주에서 가장 많이 갔던 거잖아요, 그죠? 상한가도 제일 잘 나오고. 네. 윤석열 테마주의 펜트하우스가 애니능률이었다면 이재명 테마주에서는 누구였을까요? 프리엠스였어요. 왜 프리엠스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번 여기서 크게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동신건설 갈 때 같이 간 게 프리엠스거든요. 네, 많이 올라왔어요. 3배 정도 급등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3개월 조정받다가 상한가 치면서 악고점을 제낀 거예요. 상한가 치면서 악고점을 제끼고 떠 있었던 게 바로 프리엠스였고, 이런 식으로 상한가 치면서 급등한 게 윤석열 테마주에서는 애니능률 요거 하나였어요. 이재명 테마주에서는 프리엠스 요거 하나요. 그 둘이 상한가 친 게 요거 하나씩이에요. 그래서 아까 펜트하우스급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높은 데다가 집 만들어 놓고 떨어지고 똑같죠. 뭐예요? 개인들이 차트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프리엠스는 좀 떨어져도 되긴 돼요. 근데 애니능률은 제가 봐도 과해요. 애니능률도 떨어져도 되긴 되는데 너무 과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저거는 투매입니다. 개인들 누가 나가는 거예요? 주린이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무튼 윤석열 테마주가 윤석열 씨가 대선 출마 선언하고 나서부터 막 개인들이 막 저렇게 투매하니까 제가 어제 아침에 9시에 아침에 이제 저희 라이브였는데 방송할 때 시작하자마자 그랬다니까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테마주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 어제 이재명 테마주도 급락했어요, 안 했어요? 일부 급락했지 않습니까? 인맥주 중에서 프레임수도 어제 하락했잖아요, 그죠? 네. 어제 밤부터 또 오늘 아침에도 이재명 테마주 또 윤석열 테마주처럼 급락 나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9시 마이크를 키자마자 우리 회원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얘기 여기 잠깐 해드릴게요. 문자반 회원들 잘 들으세요. 네. 문자반 회원들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9시에 딱 방송 열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수요. 코스피 지수건 코스닥 지수건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할 때 있죠. 올라갈 때도 그랬고 하락할 때도 그랬는데 개인들이 여기서 그랬어요. 조정 온다고. 여기서도 그랬어요. 조정 왔다고. 이미 조정이 왔대요. 조정 왔다. 이제 끝났다. 팬데믹이 제2의 제3의 팬데믹이 돌아서 증시는 작년 3월달처럼 폭락할 거다. 하여튼 온갖 안 좋은 소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들이 조정 온다 그렇게 난리쳤을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라. 조정이 온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개인들이 여기서 조정 온다고 엄청나게 그랬었죠, 그죠? 조정이 오든가요? 안 왔죠? 맞으면 일반 한번 찍어주세요. 맞지 않나요? 개인들이 비관론자들이 조정 온다고 그렇게 했을 때 조정 안 왔어요. 자, 이 말을 돌려서 얘기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개인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는 일은요 실제로 안 일어나요. 이해되세요? 개인들이 불안해하는 그 일은 실제로 안 일어난다고요. 자, 이재명 테마주 설명해 드리려고 한 건데 여기서 왜 급락했는 줄 아세요? 기억 안 나시죠 벌써? 작년 10월달에 여기서 왜 급락했는데요? 12월달에 대주주 양도세 그 기준 완화되면 개인들이 투매할 거다. 그래서 증시가 폭락할 거다. 제가 웃었어요. 한참 웃었어요. 개인들이 투매를 해서 증시가 폭락한다고요? 아이고. 세력이 던졌을 때 폭락하는 거죠. 개인들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개인들이 증시 폭락 나올까봐 좀 던졌어요. 그리고 이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무슨 큰일 생겼네, 안 생겼네? 안 생겼잖아요. 그죠? 네. 11월 달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팬데믹이 온대요. 증시가 폭락할 거래요. 안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2월달에 이렇게 하락했죠. 왜 하락했겠어요? 2월달에 거래 터지면서 하락했어요. 이때 거래가 팍 터지면서 하락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조정한다고. 이때 왜 떨어졌냐면 미국의 저기 테슬라하고 그런 것도 급락하니까 그때 잠깐 떨어진 거잖아요. 끝났대요. 이제 다 끝난 게 뭘 끝나요? 조정 안 왔죠? 개인들이 조정할까 봐 되게 불안했거든요. 안 왔다고요. 여기는요. 뭐 공매도 재개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박살난다면서요. 박살나면 뭐가 박살나요? 5월달에 테이퍼링, 뭐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하면 끝난다면서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즉 개인들이 불안해하면 할수록 실제 그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설령 진짜로 그 일이 터져도 이미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을 안 합니다. 개인들이 조정이 온다 하면 5초 정도 안 오더라고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이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리면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지금 되게 불안해한다. 뭐라고요? 이재명 테마주, 이재명씨 대선 출마 선언하면 폭락할까봐 되게 불안해하시더라. 엄청나게 불안해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다 그랬어요. 믿으셔라. 여태까지 늘 그랬으니까요. 최근에 최재형 씨 막 그 관련주 뭐 하락하고 월요일에 하락하고 화요일날 윤석열 씨 어제도 하락하고 막 그러니까 개인들이 놀랬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는 거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냥 군중심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오늘 어때요? 별일 없었잖아요. 물론 이제 프레임스나 이런 게 몇 개 떨어지긴 했지만 다른 것들은 별로 안 떨어졌다고. 오히려 이재명 테마주 올라간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떨어졌더라고요. 카스가 떨어졌죠. 이게 카스가 그 저희 여기서 추천 나왔던 거예요. 단톡방에서. 회원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들고 계세요 아직도. 여기서 2,000원대로 샀는데 여기서 이제 팔까 말까 이제 고민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고민이죠, 그죠? 정확히 꼭지였어요. 그래서 고민하시길래 그랬어요. 충분히 줄이셔라. 고민되시죠? 고민된다. 충분히 줄이셔라. 만족하셔라 그랬어요. 수익이 한 200% 이상 났겠죠, 그죠? 만족하셔라. 알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방은 이렇게 행복한 고민합니다.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요. 막 애니능률처럼 끌려 내려가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 많이 나니까 이런 고민하신다니까요. 오늘 꺾이죠? 이거는 뭐 많이 올라갔으니까 꺾이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꺾이는 반면에 정책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저기 남들이랑 똑같은 데 보지 마시고 다른 데 보시라. 개인들은 지수 조정 나올까봐 걱정하고 있었고 그랬지만 그리고 이제 애니능률이나 웅진이나 뭐 이재명 씨 테마주에서는 이미 많이 떠 있었던 아까 프리엠스나 이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더 갈 거라고 막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세력들은 항상 어디 있다고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고 개인들은 옛날 걸 좋아하지만 세력은 새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많이 간 거 말고 이제 앞으로 많이 갈 거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바닥에 있어요. 낮은 곳에 거래가 없는 곳에 개인들이 없는 곳에 거기 있는 거예요. 떠 있는 거 그만 보시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렸죠. 이제 5월달에 그런 얘기도 5월이지? 6월이구나. 6월 중순 넘어서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특히 6월 한 20일 전후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조만간 이제 유력 대권 후보들이 이제 경선을 치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할 텐데, 그럼 캠프도 꾸릴 거고, 캠프를 꾸리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대선 후보가 되어야 되니까 본인만의 이제 비전과 뭐 정책을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네거티브도 심해지겠지만, 그래서 더 잘하셔야 되겠지만 정책이 나올 거다. 그러면 인맥주 중에 못 간 거 위주로 가고 그 다음에 정책주들이 본격적으로 갈 거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한 번도 많이 바뀐 적이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이럴 땐 진짜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맞잖아요. 거의 매일 얘기했어요. 라이브에서도 매일 얘기하고 저희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고 왜냐면 문자만 회원들이 있으니까. 저는 녹화 방송을 항상 남겨놓고요. 녹화 방송을 절대 지우지 않아요. 자신 있거든요. 자신 있다기보다 뭐예요? 말 안 바꾸려고요. 녹화 방송 안 지웁니다 진짜로. 한번 쭉 보세요. 한 2년치 남아있는 데도 있어요. 무소TV나 이런 데는 굉장히
거의 다 남아있을걸요. 네. 서버 용량이 커가지고. 네. 유료회원, 무료회원 다 녹화 방송에 남겨져 있어요. 아무튼 말이 바뀐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좀 체크해 드릴게요. 자, 차트를 무시하면서 급등하는 세력주들은 어떻게 공략해야 돼요? 바닥에서 하셔야 돼요. 개인들이 없는 곳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옛날 기법을 버리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종목을 어디에서 공략해야 되는지 보세요. 오늘 이제 그 이재명 씨 정책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재밌어요. 자, 차트를 좀 바꿀까요? 요즘에 여기 제 요 차트에 보면은 이평선이 3개 있죠? 왜 3개 해놨는 줄 아세요? 우리 회원들 기법 강의한다고. 3개만 해놨어요, 지금. 3개. 원래는 평상시에는 저는 차트를 이렇게 봐요. 이거 다 지우고 이러고 봐요. 이평선을 몇 개 해놓을 때는 회원들 이제 공부시켜 드리려고 그때 하는 거예요. 자꾸 보여드리려고. 공부 되시라고. 요즘에 계속 뭐 가르쳐 드린 게 있거든요. 자, 보세요. 어제 이재명 테마주 중에서 그 기본 주택, 기본 주택과 관련해서 급등했던 게 한국종합기술이죠. 어제 상한가 나왔었죠. 오늘은 이제 개파락했어요. 왜냐면 시간에서 상한가가 풀렸거든요. 네. 그 다음에 어제 상한가 한 게 범양건영이죠. 범양건영은 오늘도 23%까지 급등했어요. 왜 갔냐면 네, 이재명 정책주예요.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주택, 그죠? 네. 제가 계속 얘기하죠. 이재명 씨는 포퓰리스트라고. 그 얘기를 괜히 했겠어요. 이분 입에서 나오는 거는 정리하면 이거예요. 말을 아무리 포장을 하고 화려하게 해도 이분이 하시는 얘기는 딱 이렇게 키워드는 이겁니다. 무상, 공공, 이런 겁니다. 포퓰리즘이란 얘기예요. 공짜, 무상 지급, 뭐 이런 거, 무상 임대, 아니면 공공 임대, 이런 식으로. 이거예요. 일단 종목 보여드리고 뒤에서 한번 더 얘기 드릴게요. 10년 전이랑 똑같거든요. 네. 10년 전에 복지 테마주들이 작년 10년 전에 대선 정책주에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였는 줄 아세요? 복지였어요. 이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10년 전이랑 거의 똑같이 간다고. 그때는 그때는 경제민주화, 지금은 공정경제. 그때는 뭐예요? 복지 있죠, 복지. 거기 일자리, 저출산 다 들어가 있었어요. 일자리 복지, 저출산 복지, 무상 복지 다 들어가 있었어요. 해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지금. 그때는 지금은 바뀐 게 거의 없어요. 재탕이에요, 지금. 재탕인데 종목만 바뀌어요. 개념은 똑같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그 기둥은 똑같은데 리모델링을 한 거죠. 네. 종목만 좀 바뀐 거예요. 근본은 똑같아요. 자, 범양건영이죠. 그 다음에 뭐가 같냐면 상한가 한 게 오늘 일성건설. 그러니까 범양건영이랑 덕신하우징이 대장이에요. 한국종합기술하고. 세 개 중에 누가 더 센 거냐면 범양건영이 제일 세요. 왜냐면 월요일 날부터 17%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종합기술은 뭐예요? 상한가 나온 건 여기니까요. 이번 주 수요일이니까. 우두머리는 범양건영이고, 그 다음이 한국종합기술, 그리고 덕신하우징이 상한가는 안 나왔는데 이게 오늘 2번 급등했어요. 오늘 22%까지. 자, 그 다음에 상한가 간 거는 오늘 또 있어요. 자, 종조 바뀌죠? 일성건설. 이제 집 짓는 이제 그 관련주들이 가는 거죠. 중소형 건설주들. 대형 건설주는 테마주로 잘 안 가요. 네. 여러분 같으면은 저기 시가총액 몇 조짜리 건설주 테마주를 올릴 수 있겠어요? 네.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여기 갔어요. 뭐예요? 이재명 기본주택. 그 다음에 KD. 저 밑에 있다가 툭 치면서 올라오죠. 상한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애니능률, 웅진,
소리 안 나게 은밀하게 매집하고 있다고 얘기를 그렇게 드렸잖아요. 지천이 깔렸다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상한가 못 갔지만 까미 UNC. 까미 UNC가 원래 누구 테마주예요? 예, 이거 안철수 테마주였어요. 근데 세력이 갈아탔어요. 우리 안철수 안 할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린 이재명 그러면서 막 또 갈아탔어요. 노선 변경. 배신한 거죠. 그렇죠? 네. 아무튼 뭐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뭐 호재죠. 그죠? 네. 이런 게 급등합니다. 기본주택 그리고 정산해금 뭐예요? 세력들이 준비해놨잖아요. 3개월 동안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 다음에 이제 까미 UNC처럼 갈아탄 게 하나 있어요. 서한이 초반에 급등할 때는 최재형 관련주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서는. 네. 근데 최재형 씨 관련주 요즘에 눌리목 나오고 바로 안 가고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바꿨어요. 최재형 관련주로 급등했다가 지금은 이재명 기본주택 그러면서 가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재료가 바뀌어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혼자서 읽어내실 수 있으면 계속 혼자 하세요. 그런데 아니면 빨리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요. 다스코 최근에 거래된 게 아무것도 없죠. 크게 그죠? 네. 네, 뭐하고 있어요? 살짝 들었다 놓더니 뽑았잖아요. 이재명 기본주택 여태까지 테마주로 별로 갔던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조용하게 움직였죠? 이 중에 갖고 계신 거 있어요? 이런 게 올라올 줄 전혀 모르셨죠?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어제 한국종합기술이랑 범양건영, 덕신하우징 올라온 거 3개 있죠. 그죠? 거기다 파라텍까지 딱 비교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다 묶으면 뭐라고요? 집, 주택이다. 기억하시면 2번 찍어주세요. 어제 다 힌트 다 드렸는데요. 종목만 안 가르쳐 드린 거죠. 그죠? 거기다가 쿠팡 물류 창고. 그거는 그냥 그렇게까지도 볼 수 있다. 그런 거였잖아요. 그죠? 네. 다 꿰차고 있죠. 그죠? 네. 보면서 하잖아요. 다 보고 있다니까. 그래서 저희 방에서 갖고 있는 게 범양건영하고 덕신하우징이잖아요. 덕신하우징은 단톡방 추천주 5월 말일날 인프라 즉 SOC 관련주 추천했고요. 여기서 바닥에서 나가잖아요. 거래 없을 때. 거래 없고 개인들 관심 없고 그럴 때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범양건영은 언제 샀어요? 지난주 수요일날 그리고 이번주 화요일날 2번 추천했어요. 그래서 수익이 이게 지금 몇 프로더라? 잠깐만요. 만들어놨는데 보세요. 범양건영이 이게 지금 수익률이 70%가 넘었어요. 최대 오늘. 고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딱 하니까 70% 넘더라고요. 4,300원부터 샀거든요. 네. 일주일 만에 네? 어떤 분들은 이틀 만에 수익 50% 나고 막 그랬어요. 뭐 하세요 지금? 이게 단기가 아니고 스윙이에요. 스윙인데 이렇게 빨리 가잖아요. 범양건영을 이낙연 테마주로 추천했으면 저도 부끄러울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수혜주라고 추천했습니다. 인맥주도 되긴 되는데 정책주도 되잖아요. 집 짓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아까 덕신하우징도 이건 단톡방 유료 단톡방이 따로 있는데 여기도 거의 70%죠. 네. 여기서 1,700원 정도에서 매수해서 네. 오늘 2,900원까지 갔어요. 거의 70%에 가깝죠. 인프라 수혜주 5월 말에 냈고요. 네,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루에 12번씩 단타 치워도 이 수익 안 나시죠? 그죠? 네. 들어오세요. 편안하게. 여기 이거 단타 치라고 나간 거예요. 근데 회원들이 안 팔아요. 왜요? 단타 치기 너무 아까우니까. 유로 단톡방은 단기 추천하는데 회원들이 안 판다니까요. 아까워서. 왜요? 종목이 되게 좋아요. 단타를 치는데 거래 터지고 막 이런 데서 단타 치는 게 아니라 저 바닥에서 나요. 편안하게 수익이 나요. 저희 단톡방에 할머니들 많으세요. 할머니들이 다 초보자들이신데 들어와서 막 단기 매매에서 막 요즘에 50% 100%씩 수익 내세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편하시다는 얘기예요. 사놓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사놓고 화장실 못 가가지고 방광염 걸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희 방에 그런 거 없습니다. 편안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주들이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 몇 개 더 보여드릴까요? 이재명 씨 테마주들이 그런 게 있어요. 잠깐만요.
저런 종목 갖고 수익을 내고 있고요. 오늘 급등하는 것 중에 뭐예요? 푸드웰이죠. 이게 뭔지 아세요? 최근에 알려드린 그 차트 아니에요. 플랫 차트. 조정 끝나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뭘까요? 푸드 먹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무상급식. 무상급식. 이재명 하면 뭐예요? 포퓰리즘. 포퓰리즘이 뭐예요? 저는 포퓰리즘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객관적으로 방송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주식 방송. 뭐예요? 무상급식이죠. 무상. 신라이스지. 뭐예요? 무상. 그죠? 한국 패키지 뭐예요? 옛날 카톤팩. 그죠? 카톤팩. 삼육물산. 최근에 들었다 놨다 하죠? 이게 할 일 없이 들었다 놨게요. 들었다 놨다 했겠어요? 그 중에 이제 신라이스지랑 푸드웰이 먼저 가는 거예요. 푸드웰이 제일 세죠? 네. 그 뭐라도 가지 않습니다. 이걸 지금 사실한 얘기가 아닙니다. 네. 한국 패키지하고 삼육물산은 옛날에 세력들이 많이 해서 요거는 또 갈지 안 갈지는 봐야 알아요. 근데 푸드웰은 별로 안 했거든요, 여태까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무상급식, 급식과 관련된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두 개인 줄 아세요? 자회사까지 포함하면 꽤 돼요. 그냥 이재명 씨의 저기는 뭐냐면, 그분이 아무리 말을 화려하게 해도 무상입니다. 무상 관련된 테마주가 10년 전에 유행했었거든요. 제가 무상과 관련된 테마주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제가 지금 얘기 안 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의도적으로. 저번에 그 공정경제가 원래는 경제민주화 테마주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죠. 기억하고 있잖아요. 10년 됐는데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무상 관련된 테마주 중에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게 있어요. 왜요? 우리 방에 사놨거든요. 이게 문자반의원들 눈치채시라고 제가 자꾸 이제 언지를 드리는 거예요. 종목은 얘기 안 하죠. 종목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얘기해드릴까요? 문자만 추천당한 거 여기서 얘기해드려요? 싫죠, 그죠? 공개되는 거, 그죠? 네. 힌트를 몇 가지밖에 못 드려요. 네. 문자반의원들 들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놨잖아요. 10년 전에 급등했던 테마주들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아요. 이재명 씨가 어딜 가든 저를 뽑아주시면 다 무상으로 해드리겠다고. 공공의 이름으로. 기본적으로 해드릴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허경영 씨가 공약했던 것들이 실제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허경영 씨 그때 욕 엄청나게 얻어먹었는데 그분이 얘기했던 게 진짜 실제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가 하면 정책이고 허경영 씨가 하면 망상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실제 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보수하고 이제 진보 쪽 정책이 결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해서 하시면 돼요. 보니까 SOC 관련주도 지금 둘이 결이 달라요. 보수 쪽 SOC하고 이쪽 SOC하고 달라요. 딱 보니까 저는 이게 딱 구분이 가요. 요거 딱 구분이 가요. 나중에 내일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벌써 6월달이 끝났고 이제 7월 1일인데요. 하반기에는 돈 버셔야 돼요. 지금 매집 안 하시면 3개월 뒤에 가난해지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매집을 열심히 하셔서 수익을 내는데 그 다음날 바로바로 수익 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는 매집을 열심히 하셔야 둘째 달, 셋째 달에 폭발적인 수익이 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매집을 하세요. 지수 조정올까봐 걱정되세요? 아니면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조정 올 것 같으세요? 아까도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금리 인상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제가 약간 세게 얘기했어요. 세게 얘기했다니까. 제가 아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세게 얘기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제가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시간 없어서 제가 계획을 여기서 다 못하겠는데 금리 인상 때문에 조정 온다고 얘기가 계속 이제 나오죠, 그죠? 그러면 2, 3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2, 3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경제 공부를. 맨날 테마주 얘기만 하니까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경제 금리 인상했을 때 그때 주식시장이 어땠고 채권, 부동산 금리가 어떻게 됐는지 공부를 했다니까요. 진짜로요. 요즘에 대선주 타령 밖에 안 해가지고
제 퀄리티를 좀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 공부 다 했어요. 네. 원래는 대형주 하다가 지금 테마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리 걱정이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열심히 지금 집중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지금은 자꾸 이제 그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면 실제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일어나도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증시가 급락하거나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저는 주식경원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경원이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예요. 가장 싫어하는 주식경원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예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제가 테마주나 이런 거 개별주 급등주 올라타신 분들 많이 봤는데 다 진짜 다 안 좋게 끝나시더라고요. 가장 싫어합니다. 원래 올라타야 될 때도 있긴 있는데 어지간하면 바닥에서 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은 손절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고요. 바닥에서만 추천한다니까요. 푸드웰은 이제 추천주가 아닌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요? 바닥에서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이럴 때 삽니다. 되게 편하겠죠, 그죠? 들어오세요. 특히 여자분들. 저희 요즘에 보니까 전체 회원의 절반 이상이 여자분들이에요. 40대, 50대. 30대 좀 그 여자분들도 들어오시는데, 제가 30대한테 인기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뭐 40대, 50대 여자분들이 저를 좋아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편안하시니까 들어오셔서 오래오래 가시더라고요. 요즘 여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이런 데서 추천하잖아요. 이런 데서 추천하는데 뭐하러 손절을 해요? 바닥인데. 그렇죠? 들어오세요. 바로바로 수익 나잖아요. 그죠? 계좌 수익 궁금하시죠? 여기 이제 두 분 거를 준비해놨어요. 잠깐만요. 이 두 분이 5월달하고 5월달에도 매매일지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돌멩이님 거하고 여기 망고바나나님 거 준비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지수 먼저 보고요. 5월달에 지수가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되게 안 좋았죠? 이거 보시고 용기를 내시고 들어오세요. 특히 여기 문자반 회원들, 지금 우리 여기 문자반 라이브 회원들, 신규원들 잘 보세요. 5월달에 지수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5월달 요만큼이고 6월달은요? 이랬죠, 그죠? 여기 5월달에 그리고 6월 중순까지도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죠? 지수가요, 그죠? 요때 기존 회원들이 수익 낸 겁니다. 여러분들도 매집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처럼 수익이 반드시 나요. 반드시 나요. 이 매매일지 올려주신 분이 돌멩이님하고 망고 바나나님인데 두 분 다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신규원들한테 도움됐으면 좋겠다고. 마음도 얼마나 예쁘세요, 그죠? 본인들 수익 자랑하려고 올리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분들 마음을 알아요. 돌멩이님. 5월달하고 6월달에 이제 직장인이세요. 5월달, 6월달 계좌 수익률인데 이게 이번 달이 여기 5월달입니다. 왼쪽에 5월달에 1,100만원 수익 내셨죠. 투자 금액은 한 1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억 정도. 요게 1,200. 요 6월달이죠. 요거는 수익 종목을 하는 거기 그 계좌가 아니고 요건 어디냐면 단톡방이래요. 유료 단톡방. 단기 매매하는데 5월달에 1,100만원, 그 다음에 6월달에는 1,200만원. 한 종목당 200에서 300만원 정도 사신답니다. 근데 한 달에 이만큼 걸립니다. 놀랍죠, 그죠? 네. 한 종목이 2, 3천이 아니고 한 종목이 2, 300만원이요. 네. 웬만한 이 정도면은 저기 대기업 저기 부장님 이상 냅니다, 그죠? 네, 월급이. 네. 한 달에 이만큼이니까 얼마나 돼요? 한 종목당 2, 300만원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돌멩이님 좀 들어와 계시거든요. 네. 한 종목당 2, 300만원. 단기 매매는 이렇게 벌리는데 스윙 쪽에 얼마나 더 많이 벌리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여기 망고 바나나님 거 보여드릴게요. 망고 바나나님은 이제 두 개 다 올려주셨는데 왼쪽 게 이제 5월달 거예요. 5월달에 계좌 수익률 30%. 요게 이번은 스윙 계좌였어요. 스윙. 그리고 스윙 계좌죠, 그죠? HTS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 달
오른쪽이 6월달인데 6월달에는 계좌 수익률 20% 800만원 보셨고, 밑에 거는 단톡방에서 하셨대요. 여기는 이제 돈을 조금 넣어서 소소하게 하세요. 계좌 수익률은 14%, 수익금은 200만원. 용돈 보셨죠? 그죠? 네. 생활비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품위 유지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게 하죠, 그죠? 네. 합치면 1000만원 넘잖아요. 네. 이분도 투자 금액이 좀 1억 넘으세요. 네. 이렇게 하고 계세요. 네. 망설이지 말고 들어오세요. 회원들이 직접 올려주신 거예요. 네. 믿고 들어오셔도 돼요. 네. 단톡방 계좌도 보여드렸고, 라이브 계좌도 스윙. 그러니까 스윙은 뭐냐면 문자반하고 라이브는 종목이 똑같아요. 네. 대신에 매수 그 뭐야? 라이브하고 문자반 많이 물어보시는데, 라이브하고 문자반은 종목이 똑같습니다. 같은 시간에 매수 사인 똑같이 나갑니다. 차이점은 낮에 진행하는 라이브 회원들 방송을 듣느냐 못 듣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고, 유료 단톡방은 이제 따로 운영되는 건데, 그런 거 이제 궁금하신 분들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좀 빨리 들어오세요. 돈은 벌 수 있을 때 버셔야죠. 지금 바로바로 수익 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별로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네. 신규원들이 들어오시면 누가 수익이 많이 날까요? 예, 기존 회원들이 수익이 많이 나요. 왜요? 한 종목이라도 더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누를 때 매집하신 분들 수익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바로 날아가거든요. 신규원들 중에서도 빨리 들어온 사람들이 수익이 좋아요. 기존 회원들이 수익률이 제일 좋고, 들어온 순서대로 수익률이 좋습니다. 나중에 저 끝물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들어오세요. 전문가가 자신있게 얘기할 때는 좋은 종목을 손에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 없으면 아무 때나 들어오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제 방송 오랫동안 보셨겠지만 회원 가입하라는 얘기 노골적으로 대놓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노골적으로 대놓고하잖아요. 들어오시라고. 왜냐면 종목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들어오세요. 네. 회비 아낀다고 저기 하지 마시고. 그리고 보유 종목이 다 물려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 계시죠? 신규 회원 가입하는 분 중에 현금만 들고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손실난 종목들 여러 개 들고서 현금도 없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다 그래요. 그 종목들을 저희 방 들어오셔가지고 하나하나 좋은 거는 이제 가져가시겠지만, 손실 많이 난 것도 이제 손실 회복될 때까지 들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도움을 받아서 저희 방 종목으로 교체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수익 나시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네. 여러분들이 망설이면 망설일수록 종목들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사라지는 것 뿐이에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아까 이재명 그 인맥주 보여드렸죠, 그죠? 저게 뭐예요? 네, 신호탄이에요. 범양건영, 국신하우징, 아까 한국종합기술 그런 거 끝난 것 같으세요? 안 끝났어요. 제가 범양건영 우리 회원들만 있으면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리고, 월봉 차트나 막 주봉 차트 막 보여드리고 싶은데 무방이라서 못 보여드리겠어요. 끝난 것 같죠? 저게 신호탄입니다. 신호탄. 사람 몸으로 따지면 한 무릎 정도? 무릎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 추경에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저런 종목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소나미 엄청나게 돌리겠죠, 그죠? 네. 자, 여러분들 내일 금요일인데요. 아무튼 뭐 내일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7월달 하반기에는 지금 매집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실 수 있어요. 네. 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내일도 수익 많이 내세요. 네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